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시부아 포럼, 시부아 포럼, 오늘 김인식 교수님과 또 이현진 첼리스트, 그 다음에 제가 또 존경하는 이보규 교수님께서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듣고 제가 오늘 이 취재차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떤 포럼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평생교육의 이 점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죠. 참가비 2만 원입니다. 거기 또 저녁까지 줍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거를 오늘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초월한 사찰을 입고 김치하고. 아니 지난번에 여기가 이제 평생 나눔 주막입니다. 나눔 주막이고 평소에는 여기 뭐 밥집이죠. 점심을 7,000원에 판다. 숟가락 빼 숟가락. 근데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관하시는 최재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떤 포크사랑도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충분히 그 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시범 포럼이 탄생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그 이보국 교수님과 김인식 교수님 두 분이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공연은 그 첼로리스트 이은진 씨, 심리학 학자이고 기재 활동을 많이 하는 화가이자 이은진 씨가 첼로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시범 포럼 탄생은 KB 산업은행의 나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 나눔재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쪽으로 기금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과정을 심리업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현재 24기 몇 기까지 나왔죠? 34기, 이번에 35기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지금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최철규 교수로부터 이 포럼의 탄생 배경과 운영 여기에 관한 얘기가 있은 이후에 이보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의 전에 먼저 이보규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잠깐 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자식은 자식이야. 나는 나야. 자식이 재산이 많으면 내 재산이야? 아니야. 우리가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환경이 필요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해요. 올해 연세 85세가 넘은 그런 노익장이십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평균 뭐 몇십만 원 기본이고 몇백만 이렇게까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온 강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좀 더 이렇게 쭉 해오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해서 오늘 제가 의미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언 오라벨이라고 소위 Work and Life라는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뭐 이 소개가 길면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전 이제 공무원 32년 생활했다. 그러고 2002년도 퇴직했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지금 23년 됐다. 마지막 직책은 서울시 한강대학 본부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새마을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위원장도 받았고 홍조군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용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9년, 10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몇 권 쓰고 그랬는데 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가 85살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85살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촌형이 84살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우리 집안에서는 오래 살았다는 분들인데 근데 제가 올해 85살이에요. 그래서 형 보고 물어봤어요. 형 몇 년 남았냐 했더니 너는 몇 년 남았냐 그래서 85살에다 이렇게 물론 집에 나입니다. 하면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 둘째 형이 올해 88살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3년 더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다 나눠주겠다 하는 거야. 나눠준 것이 많은 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갖고 있던 도자기 한 10점, 유명한 사람들 그림,
근데 100만 원 주고 도당에 산 그 인두가 그냥 나눠줬기도 하고, 뭐, 악기. 우리 악기 하나는 우리 최 교수님이 가져오시는데, 그 다음에 뭐, 골프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눠주고 보니까 나눠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내 지식은 나눠주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책하고 강의인데, 책은요, 지난번에 어서 강의를 하는데 나보고 요청을 왔어요. 근데 저서를 70권을 가져오라, 70권을. 그 왜 그러냐더니 거기 가면 강의하면 보통 한 70권은 산다 이거예요. 그 내가 이제 행복 디자인과 21세 이라는 책도 쓰고 뭐 잘 나가는 공부를 어떻게 다니는도 쓰고 이랬는데 출판사 연락하니까요. 절판됐대. 다 없대 이제. 중국 서점에 가면 한 10권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책은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 또 가져가면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강의는 다 이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강의를 열심히 다지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생은 장기전이다. 그래서 자라나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퇴직회 2모작이다가 또 3, 4모작 거치면 죽고 나는데 사후평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몇 번 나눠보면 내게 이제 사람 사는 얘기하고 은퇴 후에 변화는 필수다. 그다음에 단계별로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혜로운 삶의 가치는 어디다 둘 것이냐. 그다음에 노년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얘기는요,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머리로 들으세요. 그리고 뭐 메모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지내가면 그냥 됩니다. 그 먼저 사람 사는 얘기는요, 이걸 하기 전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얘기를 저는 즐겨합니다. 이게 사람 속에 자기를 전어보면 아버지면 다 아버지냐, 아버지다워야지. 선생님은 선생님이면 다 선생님다워야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지. 뭐 이런 주제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좋은 선택은 뭐냐면 이건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안병호 교수가 말씀한 걸 그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직업이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다. 훌륭한 배우자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관이다. 기독교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뭐 불교를 갖느냐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뭐냐면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가치는 뭐냐면 이 장미꽃을 나는 가치라고 봅니다. 이 한 송이입니다. 한 송이. 요새 장미 계절로 온통하는데 따라오는데 아마 5,000원 정도면 살 겁니다. 3,000원에서 5,000원. 5,000원이다 가치가. 근데 이걸 사가지고 집에 갈 때 아내에게 감췄다가 집에 가서 띵동 하면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야 뭐 이러지 말고 띵동 하면 까꿍 해가지고 문을 열면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워 사왔어. 당신이 예쁠까? 꽃이 예쁠까? 그래가지고 얼굴을 대고 꽃 보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얼굴 보고 그러고 나서 꽃이 더 예쁘구나 이러면 그건 실수하는 거지만 꽃보다는 당신이 아름답고요. 이러면 그때 받아든 아내의 5,000원짜리 가치는 꽃은 얼마의 가치를 가져오겠냐. 그건 돈으로 형성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진주 목걸이는 여인의 목에 걸리면 모파시앙이 쓴 목걸이라는 소설도 있지만은 이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 상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인의 목에 걸리면 아름답지만은 대주일에 던져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할 수 있지만은 선택할 수 없는 게 출생 연도. 10년만 젊었어도 부모를 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 출생지가 어디였으면 피부색이 좀 희었으면 뭐 이런 거.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느냐.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냐 남자로 태어났냐. 이게 웃기는 게요. 지난번에 TV 방송 나왔는데 대담을 하다가 부부가 아주 재밌어요. 아나운서가 싱겁게 묻더라고요. 다음번에 태어나면 두 분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뭐 서슴없이 예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 한 번은 안 했다가 집사람한테 며칠 싸워서 말 안 했어요. 어서 묻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랬더니 자기 동창들은 다 결혼한다 그러다 나만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는 하겠냐 했더니 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번에 태어날 때는 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자 남자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뱃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라는 게 이 명품 가방입니다. 이게 보아르님이 레시가 만든 건데 10개를 만들었답니다. 10개 수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터넷에 보니까 한 개당 79억 하나로 꽤 오래된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명품 가방은 일반 가방하고 어떻게 다르냐? 가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명품은. 그런데 다른 가방은 시간이 가면 떨어지는데 이건 올라간다, 이게. 근데 가방만 명품이느냐, 이거예요. 사람도 뭐 있다, 사람도 명품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 같은 분 10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모든 사람 존경을 받고 그 사람 말을 들어하잖아요. 명품 인생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박한 꿈은 뭘 가느냐? 꿈은 다르다느냐?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않죠. 근데 건강으로 사는 거 오복에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 행복한 인생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 거죠. 이윤과 저축을 하거나 하여간 아무튼 이 세 가지의 꿈을 우리는 보통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알차게 디자인해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30년 근무한 중에 추억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한강입니다. 얼마나 됐을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에 한강이 무슨 파리에 있는 미라보다리 같은 거, 세네강 같은 건 강도 아니에요. 그거 무슨 강이에요. 그까지.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강에 갔더니요. 한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워커힐 건너편인데 고수부지가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나무가. 근데 내가 우연히 그때 독일 가서 나인강에 갔더니요. 이 서울의 한강과 다른 것만요. 나무가 많더라고요. 서울 와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이 고건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보고 한강에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수리시험 해보니까 고수부지에는 나무가 있어도 물 흐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나도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게 모자를 쓰면 나갔지 않습니다. 이게 모자 쓴 게 여기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비 올 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가 왔어요.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한강이 고수부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의도에 나무가 한 그루 없는 나무가 지금은 여의도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강을 만들었지만은 내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나온 데도 했지만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02년도에 상반기에 훈장 하나 목에 걸고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이모작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워라벨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되었습니다. 강사는 유익한 얘기를 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감동 있어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도 잠을 잔다 이러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잠자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여기다가 딱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돈 10,000원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실히 본인이 작거나 아니면 자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 10,000원을 가져가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한 번도 이 10,000원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존심입니다. 이 10,000원을 주신 사람은 가져가라고요, 이걸. 꿈을 꿨다거나 뭐는. 그런데 자신의 의미와 그 다음에 워라벨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학습, 은퇴 후 삶의 준비, 이것은 누구나 행복은 추구하고 일과 휴식은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미는 뭐냐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자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의 마슬로의 5단계 욕구들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생존 욕구, 무슨 자신의 욕구가 가장 큰 욕구인데 체력 욕구 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욕구를 나타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는 다목적으로 보면 생계수단이지만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 박한서 감독이 참 나는 이거 일을 해도 저분처럼 해서 나라를 확 이런 역할. 일에 다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워라벨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일의 균형이죠. 일과 삶의 모두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 자신은 있는 워라밸은 지속적인 가능성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국의 누군지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 최고의 워라밸을 즐겨 다닐 겁니다. 엊그저께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머니를 카드를 줬는데 영국에서 유명한 상점에 들어가서 옷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꼬저도 하니까 춘천에서 옷장 사든 뭐 부침개가 팔았다니까 얼마나 촌스럽겠습니까? 이거 사겠다고 했더니 그 지배인이 나가라고. 이거 내가 사겠다고. 얼마니까 한 4천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겠다고. 카드를 내니까 카드를 보더니 수비증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카드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규정상 이건 사용할 수 없다. 내가 쫓았다. 안 하니까 내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손흥민이 연습하다 말고 그 소리 듣고 현장에 달려왔어요. 달려가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운동해야지. 이거 엄마 이거 왔냐? 그랬더니 나는 엄마를 보호하는 것이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고 그 삶의 가치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손흥민은 손흥민이다. 그래서 그게 내가 중에 사과를 받았어요. 집에 오라. 사과 내가 아닙니다. 뭐 지배인이 와서 사과 아닙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한테 와서 사과를 받는데 그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인간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워라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건강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과로로 만성 스트레스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리듬이 형성되지 못하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일로 중심 문화가 낮은 문제들이 나온다. 나은 문제가 나온다. 가족이 해체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은퇴 후에 삶이 공허하고 이러면 이건 워라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워라밸이 주는 두 가지 혜택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인간관계의 질이 회복되고 이래서 워라밸은 일과 놀이 생활을 바란스를 맞추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워라밸이 무엇인가? 이러면 일과 삶의 균형이다. 그 어떻게 균형 맞추느냐? 딱 쉽게 말하면 일은 덜고 삶은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가자는 게 워라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건강, 두 번째가 신체적인 건강, 세 번째가 하는 일의 효율성, 그 다음에 가족 및 사회에 공헌하는 것,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워라밸을 추구하는 가치고 삶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일상이라는 게 웃음이 있는 인생,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성장 학습, 성장의 선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는 역할, 역량, 이런 거죠. 그런데 학습의 중요성은 현대사회에서 평생 학습의 필요성이라는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개의 핵심 전략이 있다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피드백의 수용력을 강화해야 되고 습관화된 성장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나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유튜브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나를 초청해서 하는 유튜브에서는요 최고 많은 뷰가 695만 뷰가 나온 게 있고 100만 뷰 넘는 건 많아요. 이것도 아마 그 지식인사이드인가 거기서 간 건데 이것도 굉장히 한 140만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은 시니어 TV에서 가서 얘기해도 나 개인 거는 딱 1분지에 이걸 했더니 이것도 요새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뭐냐. 노후에 잘 살고 있다면 이것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노년에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유튜브에다가 해 올리니까 책을 쓴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고 또 오래 저장이 되더라고요. 책은 사라지면 절판되는데 이거 구글이 망하지 않은 한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2,000개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게 워라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퇴 후에 변화는 필수인데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사자인데 이게 박제입니다. 모습은 그렇지만 이게 겁납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 동물원에 있는 사자입니다. 망 속에 있으니까 누가 겁냅니까? 그런데 진짜 사자는 야생입니다. 그런 똑같은 모습의 사자지만은
어느 형태냐에 따라서 박제처럼 사느냐, 동물원에 갇혀 사느냐, 야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야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밥이나 먹고 뭐 TV나 보고 앉았으면 이거 동물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야성, 뛰어다녀야 여기 지금 나이 8살 돼도 여기 와서 강의해달라 하는 건 이게 좀 야성 아니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사고를 칩니다. 누구나가 사고를 칩니다.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생활고를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고입니다. 질병고. 이게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아마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뭐냐면 비난고입니다. 비난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 나와도 그렇고 뭐 나와도 그렇고 저 비난이 절반이잖아요. 절반은 비난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다리는 뭐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잘 참고 있다. 결국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 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극복하다 해야 되지. 그러면 희망이 온다. 그런데 앞으로 잘 준비할 게 뭐냐? 선택의 자리에 필수라는 건 세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안정적 의미 있는 은퇴생활을 하자. 은퇴의 변화는 정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준비사항은 뭐냐? 재정 계획을 써야 되고 예산 작성해가지고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회공헌과 인간관계 중요하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최철 교수 하고 있는 게 사회공헌 아닙니까? 이게 사회공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로 인간관계에서 여기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여기 우리 본대혁 선생 같은 분들, 김현주 선생님 같은 분들, 이게 또 다 우리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 개발과 자아 실현이죠. 평생 학습을 중요시 하고 요새 포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하는 거, 지역봉사활동, 거, 멘토링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태도로 제2모작 인생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자 이런 얘기 바로 이 모작입니다. 그다음에 변화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상향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잘하고 돈 벌고 경제하고 하고 뭐 박수하기 받고 하는 상향적 변화가 있지만 하향적 변화가 있습니다. 하향적 변화는 죽어가는 것, 노화,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것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과 윤리도 변하는 거죠. 시대까지가 달라요. 사회적 욕구가 그때 다 새로운 문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춘향전은 우리 고전 소설의 상징입니다. 근데 춘향이 나에게 여러분 아시죠? 16살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를 남원 시장이 아들이 만약 거시기 했다면 지금 시장 사표 내야 될걸? 심청전, 심청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청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거 사다가 유학 보냈습니까? 인당시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집단살인. 그런데 이법행위도 다르고 다 남성 중심 사회. 과거에는 남성 중심 여자들은요, 감히 어디 와서 카페 데딱 앉으면 저 뒤에 앉았거나. 요새는 양성평등이니까.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게 많다, 이게. 그때는 그런 게 통했어. 지금은 안 통한다, 이게. 근데 변화가 한다는 것이 생활 영역의 변화도요. 우리가 운동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새모르냐 봤지만은 옛날에 정부주도로 잘 살아보세요, 새벽쯤에 아침을 했다고요.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생명살림, 평화나눔, 효문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을 측정할 적에 옛날에는 행복하다는 건 소득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너 집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느냐? 자동차는 못 타고 다니느냐? 이게 지표입니다. 요새는 그러면 딴따지에 건강하냐? 교육에서 뭐 받고 있느냐? 미세먼지 오늘 어떠냐? 공기는 어떠냐? 이것의 삶의 질이거든요. AI가 출현해가지고요, 우주세가 돼버렸어요. 요새 MZ세대 해가지고요, 전혀 기성세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GPT.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드론이 무기화돼가지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싸우다 보니까 드론 가지고 비행기를 뭐 추락했다 그러는데 이제 아마 드론이 무기화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드론이 아니면은 전쟁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더 한 건 7포 세대들이 생겼습니다. 요새 애들 연애 안 합니다.
출산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인간관계 필요 없어요. 내 집 가지고 왜 가도 귀찮게. 희망 꿈. 이것이 삶이 되니까 요새 젊은 애들에게 이런 걸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애기 낳는 일도 도움을 있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제 생애 단계별 디자인학인데 삶도 디자인에 성공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걸 인생을 1, 2, 3, 4모작으로 나누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1모작은 직장생활 할 때 결혼해서 가정가지고 갖는 거 1모작. 2모작은 퇴직해서 우리 송혜 씨 마냥 94살까지 마이크 잡고 일한 거. 100세 되니까 생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모작은 뭐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휠체어 타고 있거나 지팡이 짚거나 누워있거나 기적에서 누워있거나. 근데 웰빙 웰다잉 얘기 나오는 게 3모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 다음 단계는 어디 가냐? 다음 단계는 이제 별세 후에 사후평가죠. 묘지는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뭐 낙골당에 갈 거냐? 아니면 국립묘지에 갈 거냐? 근데요, 묘지가 없어도 죽은 다음에 유관순 씨는요, 시체가 어디든지 몰라요. 서대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태원동 남산 밑에 묻었다는 설만 있지 유관순 누나 뭐를 못 찾아요. 근데 전국에 묘소가 많습니다. 유관순 묘소가. 간묘죠, 전부. 그 다음에 특히 안 죽은 의사. 하루에서 거사를 하고 나서 이 양반이 죽기 때 뭘 이혼했느냐. 조국에 해방되거든 내 뼈를 고기에 묻어달라는데 지금도 못 찾아요. 근데 동상을 남산에 세워놓고 숙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은 공평한데 국가 유족들이 나를 어떻게 하자냐는 것은 후손들의 문제지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은 여기서 말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인생의 핵심은 대비는 뭐냐. 1모자가 나 지내갔다고 본 거. 그렇다면은 2모자가 남은 여생을 편안한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다음에 3모자에 대해서는 말년에 어디서 누구하고 살 것이냐. 최은희 씨가요, 애를 양자를 했는데 그렇게 돌보자니까 마지막에 요양원에 가가지고 뭘 했냐. 노래를 틀었는데 이걸 틀었다 그래요. 내가 듣지 못하지만 뉴스에 봤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장례식장에 이걸 틀어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하고 살 거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저승사자가 올 때 나는 내 육신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계, 육신이. 앞으로 큰 그림으로 TGP의 여생도 어떻게 디자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취미생활. 여기 취미생활은 아마 우리 최 교수님이 음악하, 참 요새 음악에 요새 뭐 동네마다 잭스폰 학습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취업하는 거, 돈도 안 들게. 그 다음에 이제 꿈꾸는 삶. 내가 강연 콘텐츠 가가지고요. 선거위원회에서 했어요. 내가 가서 우수상 받았어요. 그래서 상금 70만 원 받아가지고 밥 사주고 다 나가고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지난번에는 또 대회 나갔어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돈, 엄청 많아. 그럼 왜 그러냐. 꿈을 버리지 마, 찾은 거지, 꿈을.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에 죽을 날병 되는 건 바보된 짓이다. 그 다음에 이부작이 변화되는 일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대개 생활 리듬이 달라지죠. 경제 감각이 떨어집니다. 돈 절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체력도 달라지고 가정의 역할 달라집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요. 내도 기관장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 인물 됐으면 집에서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집에서 분리수거가 내 담당이에요. 그거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착각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뭐에 착각하느냐. 내가 이날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밀가루 100을 주거든요. 그런데 밀가루 100을 퍼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냥 하는 사람이 아저씨 하나가 와서 그걸 해줘요. 근데 그 다음은 TV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말고 가끔 눈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100을 주고 다 보내는데 여자들이 밑이 남아있어요. 아니 다 탔는데 왜 안 가고 있냐 했더니 아까 아저씨가 나보고 남아있으라고 이랬지 않냐고. 그런데 착각한 거죠. 밀가루 더 줄 테니까 남으려는 줄 알고 남아있다 이게. 방금 뭐냐면 내 친구가요. 버스 종점에서 출근했어요.
이 친구 하루 오더니 나 이제 여자 하나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출근하면 종점이 있게 타고다 보면 중간에 하나 타는데 타면 예쁜 여자가 와서 꼭 자기를 찾아가지고 와서 잡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일어나면 안녕히 가세요 내일 만나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하루 이틀 아니다 이게 매일 견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늘 저희가 차려 대접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선생님 나를 이렇게 맨날 해주는데 내가 대접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난 선생님이 몇 정도 가면 느리기 때문에 느린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려고 한 거지 선생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착각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손자 이 팔씨름을 지가 제일 잘해요. 아버지도 이긴다고 할아버지도 하자 이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겼 내가 져주니까. 근데 이러면 지가 진짜로 이런 줄 알고 할아버지 이겼다고 식당에서 방방 뜨더라고요. 이 착각 속에 삶은 사실 제일 여기 꼴꼴꼴 대기는 여자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에게 실수하기 좋습니다. 상대가 내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좋게 생기니까 너도 나를 좋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새 달라요. 선후배들, 자녀, 직장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내일도 오늘 같이다. 이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토트넘에서 같이 있을 때는요, 합작으로 50골을 넣었잖아요. 콤비야. 이 친구가 브라운드 떠나니고 나니까 한타 스럼프가 왔죠. 또 만날까 말까 지금 이러는데 사실은요, 지금 사는 가족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생을 오늘 시점에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내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돈도 따고, 대비하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월급날.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이번 달에 보내야 됩니다. 그때 뭐 얼마 돈은 많은 돈 아니지만 보내줬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고 그걸 카피해서 보내면 아버지가 회답을 보내요. 그럼 아버지 회답 보낸 거하고 보낸 그 소액한 정액을 붙여가지고 공문서 마냥 매달 철했어요. 이만큼 철해놨어요. 왜 철해놨느냐? 이걸 아들들한테 보여주면 아들도 이렇게 하라고 이제 철해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죠? 애들 쳐다도 안 봐요. 내가 나 혼자 착각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속셈이 착각인 거예요. 이게 용돈 받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에 태어났으니까 장수한다? 착각이에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백강포럼에서 내가 갔다가 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코가 이게 내가 지금 코가 이게 3mm가 낮아졌어요. 나이가 젊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지고 이런 게 죽었다 깨닫기가 여러 번이에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충격기로 다 살아났고 엊그저께도 또 왕십역에서 또 계단 올라가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정지를 해가지고 아산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죽었다 살아요. 이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가느냐? 지금요 노숙자들 줄 선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다 잘 살았어요. 이게 다 영원히 갈겠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 대비할 것이 머무를 곳에 재산 분배 같은 거 미리 해놓으라 이게. 유서 써놓으라 이게.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연락처. 죽으면 누구한테 연락해라. 그 다음에 금고 같은 거 번호. 저금 통장의 비밀번호. 육신이 머무를 곳. 미리 정해놓으라 이게. 영전사진. 이거 영상님 미리 찍어놓은 거예요. 찍어놔서 이제 나는 저 분당에 무슨 원이라고 하여간 낙골 땅을 타놨어요. 위에 선산이 있는데 묘소 돼지가 맨날 화재 끼고 벌초하고 뭐 하는 거 귀찮아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 이제. 이거 갖다 놓고 이제 낙골 땅에 이렇게 유리를 해놔가지고 갖다 이게 딱 칸이 끊어놓으면 애들이 와서 보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하려고 미리 찍어놨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정서적인 웰빙 스타일이 중요한데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태주께 생활지수 뭐냐? 긍정의 힘을 갖고 오픈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정서인식과 자기 이해를 해야 되고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되고 웰빙을 일상화해야 되고 공감과 긍정적 소통을 해야 되고 공감으로 연결하고 긍정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주께 경제활동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 무작 인생에 취업할까 창업할까 그냥 놓을까 누구나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주께 나는 일을 한다.
돈과 시간 관리, 자아 찾기, 경제 활동한 취업을 다시 할 거냐, 새로운 일 시작할 것이냐,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평생 일을 찾자, 연금으로 여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누구나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수의 리스크는 어떻게 극복할까? 장수가 절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으면요,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몸 아파서 기저귀 코에 꽂고 있고, 뭐, 오줌통, 대변통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요, 리스크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그 다음에, 삶에서 가치전이 뭐냐, 이게. 그럼 뭐가 가치전이냐? 나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헌신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서 남을 돕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이죠. 하천에 쓰레기 줄던 거 혼자 가서 주면 몇 달, 여럿이 가서 나눠 입고 단체에서 이게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좋은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소가 사회발전 연구소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뭔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대가 없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대가 없는 일에도 소송 없이 나설 수 있어야지 대가 돈 안 주면 안 간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사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노년의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잘하고 그만하지 말라. 이건 뭐 뻔하죠. 자랑, 금송아지 자랑, 아식,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자랑하면요, 친구들 다 떨어져갑니다. 내가 뭐 아직도 뭐, 제 젊은이들 나 못 당해. 뭐 돈이 얼마나 많아. 애가 뭐 사위가 올해 돈 가져왔는데 뭐 돈 얼마 줬어. 이거 절대 하면 친구들 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죠. 사실 부부가 이 정도 되려면요, 이 두 부부는 엄청 시작을 하면서 봉사한 겁니다.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간에도요,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참 그렇잖아요. 얼굴 쳐다보면서 오늘 밤 준비됐지? 일찍 가서 목욕탕 물 떠다나? 이렇게 늙어가는 게 좋다. 이겠다면 용서 인정하라 이거죠. 근데요,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친구가 서울역 앞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분 전에 갔습니다. 6시 10분 전에 갔는데 안 왔어요. 10분 돼도 안 와, 20분 돼도 안 와. 2분에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차가 많이 막혀서 30분 늦겠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다고 쳐집사. 그 친구를 배려하면 여러분의 정답이 뭡니까, 그때? 30분 늦겠다. 30분 기다렸는데 늦겠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30분 늦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야, 천천히 와. 뭐 이것도 배려한 거예요. 근데 진짜 배려는 야, 나도 아직 도착 못 했답니다. 이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요, 저녁 먹고 집에 저녁 안 먹고 들어가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 준비 안 해놨어. 그러면 가서 아내를 배려하면 당연히 저녁 먹었어 이러면 먹고 왔어 이러고 나서 저녁에 정 배고프면 8시에 술 나가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저녁 안 먹고 와서 내놔. 다 치우고 저러야 되는데 무슨 반해. 이건 아내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건 이런 거다. 이것이 이제 용서하고 인정하는 건 그런 거고. 이건 뭐냐면 내가 합동 결혼식에 주례한 거였다. 이게 송파 놀이마당에서 리마인드 웨딩 30상 하는데 내가 주례하는 건데 이게 내가 했다는 게 고질 안 들어가지고 이걸 앞에 찍는 거야. 이게 앞에 찍는 거야. 이게 내가 맞잖아 이게. 그건 자랑 아니죠? 아, 자랑이 아니고 뭐 이거 팩트니까 난 누구 마냥 거짓말 안 해. 솔직히 생각해보라 이게. 그 다음에 행복 누리기입니다. 조건이 소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 자신의 의미는 뭐냐?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사회적 공헌 발전이 기해야 돼요. 알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차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해야 되고, 개인 성장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야 되고, 꿈을 현실로 나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성공한 거지. 이게 자신이지. 이것이 없다면 자신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생활하는 게 다운사이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거 환경을 서울에 복잡한 데 살지 말고 조금만 변들이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한데요. 저도 이사했습니다. 성남으로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송파에서 30년간을 큰 아파트 살다가 가니까 공기 맑은 데 하니까 너무 좋아요. 수입이 늘었습니다. 요새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운전 잘 안 하지만은 수입이 감소되면 결국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돼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한 번 갔다 오면 5,000발짝, 6발짝이 그냥 보통 나옵니다. 이 생활아까 얘기했죠. 간소화에. 이게 이게 100만 원 주고 산 그립이거든요. 이거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가 와서 제일 먼저 가져갔어요. 이 책은 내가 서울시사 이거를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거 다 주워놨어요. 마놓고 어디다 둘 때도 없고 보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가져가라 써놨더니 작은 도서관에서 와서 저 후배가 하더니 서면 줘주세요. 가져갔습니다. 백과사전 이거 한 권에 3,000원씩 옛날 봉급 6,000원 받아서 3,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거 줬더니 어디 가니까 인천에 가니까 성모도 호텔에 현관에 있더라고요. 시간 됐다는 얘기네. 시간 되면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도자기 이거 짜는 거, 그림 이거 한 거, 이 상패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명패 이거 뭐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다음에 사실 이게 당해서 죽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친구 중에는 제약회사 경영한 친구도 있고 뭐 케미칼에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대리 만족하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좋으냐? 사실 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어른은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아버지니까 알 길이 없지. 아버지한테 내가 원망했지만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 낳아준 거에 고맙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라. 역할에 충실해라. 그다음에 바른 길로 다녀라. 도둑님은 전부 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로 가면 바른 길 다니면 도둑질 하겠어요. 제가 왼쪽 길 다니지. 소중한 거는 간직하라 이게. 그다음에 자신이 공든 탑이 있다면 발길을 무너뜨리지 말고 가거라. 그다음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뭐 시간이 돼서 뭐 다 못하지만은 사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의 건강 관계는 삶의 목표입니다. 수단 가치는 직장, 돈, 명예, 집, 자동차 이건 다 삶의 수단 가치지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한 책도 있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태양은 태양을 향해서 건너자게 비춘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좋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베풀고 나누고 보다 좋은 멘토로 살자. 이 일을 실천한 분이 도사란청 선생인데 이분은요 진짜로 이 계급을 한 번도 높아져 본 적이 없어요. 제자 다 남을 도와준 일을 했어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람은 슬퍼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슬퍼진다. 거울을 보라.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내가 울면 따라 운다. 강을 마치면서 시골 산촌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신고대 했습니다. 이제 공직자를 때 하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하고 뭐 문예표현으로 글도 쓰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내 생애 최고 날이다. 늘 영어 오지 않았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멋지게 살자. 이거를 함께 외치면서 끝냅시다. 괜찮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멋지게 살자 합시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이렇게 이보규 교수님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85년 거기서 우러난 지혜가 충만한 강의였습니다. 네, 이보규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 첼리스트 이은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세종대 음대 소속 졸업, 저희 토론에 가끔 오셔서 이렇게 전 서울 앙상블 수석 역임, 자기소개도 직접 좀 하면서 경기도 문화유닝 코로나1 예술 백신 프로젝트 참석가. 두 번째로 어머님 이렇게 주로 편지해 주시고 예정입니다. 네, 이현진 씨의 첼로 연주입니다. 마음에 좀 닿으시면 앵콜도 좀 하시고 강의는 앵콜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첼리스트 이은진입니다. 이게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정말 행복한
맞아 봄날에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노후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이제 나이 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다양한 자극과 그리고 열정이 어떤 또 샘솟는 그런 에너지를 바꿔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교수님의 강의 막 너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열정의 에너지 정말 너무너무 기운이 나고요. 오늘 이병구 선생님을 위한 제가 삼행시를 지었어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멋진 날에 보석 같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규격에 만든 삶이 아닌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정서 이해를 통해 행복한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제가 이제 그 어버이날에 참 부모님을 위한 공연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앞에서는 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의 또 자녀들의 마음을 담아서 좀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좀 곡선장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좀 위로가 되고 의미 있고 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는 아직 이제 40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거는 뭐 누가 언제 뭐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이제 한 진짜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좀 존경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삶에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코로나 이후로 제가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림이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집이 다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공연이 하나도 없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그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게 또 기회가 돼서 또 새로운 어떤 일도 시작을 해보고, 또 정말 운명처럼 여기 우연치 않게 여기 투구살롱에 와서 우리 교수님과 또 원장님과 많은 분들의 인연으로 사실 제가 20년 동안 찾고 있던 친구를 만났어요. 신기하죠? 네, 제가 20년 동안 찾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름을 바꿔서 못 만났던 거예요. 저도 그때 계속 한국에 없었었고. 그런 인연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좀 의미 있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일 어버이날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첼로 연주를 들어봤지만 정말로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시고 한다니까 다재다능한 인재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너무나 지금 아까운 영상이고 귀한 영상이라서 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올립니다. 만일 정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금입술 포럼의 김인식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강의를 하는 데는 뭐 여러 장소들이 있거나 또 환경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여러 이렇게 좀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랑 같이 강의를 하는 시간 안에 이보 교수님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의 강의 자체보다 인생을 강의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멋지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나는 멋지게 못 산 거나 뭐 예를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저는 엄청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보 교수님은 굉장히 멋지게 실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배된 자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항상 내가 저 연세가 됐을 때, 저 나이가 됐을 때 나에게도 목소리가 저렇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또 계속 이게 볼륨이 다운되지 않고 늘 항상 이렇게 열정으로 사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볼로초를 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에 계신 분들께 보통 보면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쪽에 앉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계신 분은 시집을 한 권씩 선물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내일 모레 곧 죽을지도 모를 나이 든 사람끼리 모여서 무조건 인생에 책 한 권 만들자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이렇게 시를 분기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른손으로 드리는 게 맞죠? 얼떨결에 앞자리로 오셨네요. 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이 남았네요. 어느 분들이 할까요? 원하시는 분들 네, 맨 뒤지만 원래 불량 학생이 뒤에 왔는데 그래도 손을 드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멀리서 오는 저는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네. 강원도 원주에서 왔기 때문에 원주민인데 제 저를 위해서 앞에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보약한 적. 네. 흑만을 지내는 저 뒤에서 저렇게 박수 쳐주신 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아까 저는 첼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막 가슴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진짜 나름악으로 그 안에서 코앞에서 이렇게 직관하는 것은 너무 좋죠. 박수를 크게 쳐주신 분께도 제가 선물 하나, 인생 힘내서 사시라고 바카스 한 병, 이렇게 바카스 젤리예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박수만 치거나 고개만 끄덕여도 선물 막 받아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물을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가방째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반응이 안 좋으면 그대로 들고 가면 돼요. 그냥 반응만 리액션. 특별히 학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막 상 받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사랑받고 그게 아니라 뭐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갔다든지 청소를 잘한다든지 또는 개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다든지 이런 친구도 다 상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별로 못 받고 돈만 엄마가 몇 번 잘 찾아온 애들 이런 애들이 올 때는 이제 상을 받았어요. 콩기름 사다가 저기 복도 나무 물들어가면서 인생을 보낼 때 그때 당시 선생님들은 좀 혼좀 나야 돼요. 왜냐면 진짜 교육자인가. 근데 그 중에도 진짜 교육자들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다만 그때 일부 악덕 교장들이 좀 있었을 뿐이죠. 누구 하나를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죠. 안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골목 가다가 어떤 놈한테 투드러 맞았어. 어렸을 때. 그러면 그 골목에 잘 안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술 먹었는데 내가 청아라는 술을 먹고 한복 취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깨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 또 청아를 마실까요? 네. 안 좋은 기억이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거꾸로 좋은 기억이 해운대 바닷가에 딱 갔는데 첫사랑 그 오빠하고 그날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해운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좋은 추억이 내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대요. 그래서 산 걸 갖다가 반으로 나누면 2분의 사는 거, 죽은 걸 반으로 나눠서 2분의 죽는 거 해가지고 나누니까 나중에 공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산수인데 지금 있었던 중요한 그 수학은 뭐냐면 과거에 나빴던 기억을 갖고 나쁜 미래를 만드는 거나 좋았던 기억을 갖고 좋은 미래를 만든 거나 공식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과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근데 미래는 바뀔 수 있다면 그 지난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최면에도 있어요. 그리고 최면에도 있고, 최면 아니라도 우리가 NLP라는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갖고도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혹시 NLP라고 들어보셨나요?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될 책,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프로그램. 자, NLP를 들어보거나 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시래요. 야, 벌써 이렇게, 이걸 들었으면 이분들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해.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긍정이 들어가니까 나에 대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나쁜 과거를 갖고 계속 하게 되면 그 골목을 못 가는데 좋은 과거를 갖고 가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한 그 영화를 다시 찍는 거지. 그러면 그 사실은 화났던 사람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서운했던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살다가 인생에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도구. 이거는, 스트레스 리듀스 볼이라는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이 손가락 끝으로 잡고 꽉 누르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뭐야? 그 사람을 쭈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쭈그러뜨리는 거죠. 내 의식이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화가 나서 얹잖아요. 뭐 자식을 봤더니 얹잖아. 딱 사모님 들어가는데 사모님 문 앞에 있으면 2번 누르고 들어가면 좀 상태가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로 보면 고객이 와야 되는데 고객놈이 올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랬을 때마다 책상 밑에다가 2번 누르는 거예요. 네, 고객님. 이게 충분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도. 요거 몇 분 드릴게요. 인생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오늘 뭐 선물 엄청 갖고 왔어요. 선물 같은 행복한 하루 만들기잖아요. 선물 갖고 왔어요. 자, 손만 들으면, 오케이. 손 들으면 드립니다. 또, 어디, 그렇죠. 흔들면 2개잖아. 근데 이렇게, 드리고 또 저 뒤에 계시니까, 뒤에도 드리겠습니다. 앞에 드리고, 또, 어디, 드리고, 아이고, 또, 됐어요. 끝났어요. 이 진작 빨리 손을 드셔야지, 요거. 남 달랠 때. 양보를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꽃기름 발라서 만들어서 하나 드릴게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물론 없어요. 없어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또 받으실 분, 받으셔야 돼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빠샤. 하나, 둘, 셋, 빠샤. 그럼 딱 그럼 선물 하나 만들어서 딱 드릴게요. 없어도 만들어서 이게 드린다는 거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렇지. 이렇게 이 박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박수 해서. 박수 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 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 디아모 이런 거 좋아하시죠? 대한민국 커피 16종 세트, 대한민국 커피 16종 세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거 그 정도 마련하려면요 36만 원 들어요. 전부 다 유효기간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빠샤. 하나 둘 셋 빠샤. 그러면 이제 원하면 없지만 나오는 거예요. 없지만. 제가 닉네임이 뭐냐면 황금 입술이에요. 황금 입술. 이 입에서 이야기하는 마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없지만 하나 둘 셋까지는 빠져요. 왜냐면 원래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는데 이보 교수님이 계셔서 이게 3번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빠샤. 하나 둘 셋 빠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한번 주시면 또 계속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됐을까 이걸 라는 것을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 그 순간의 기쁨을 느끼는 게 장미꽃 한 생이 5,000원짜리가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강의 들었잖아요. 요거 같이 있는 그런 순간을 즐겁게 된다는 부분들은 좀 전에 이 매직이 있기 이전에는
그냥 그 순간이 보통이었는데 잠깐 그 마술을 봤을 때 나에게 살짝 기쁨이 왔다면 그것이 내가 뭐 인생이 바뀌었거나 내일 월급이 올라가거나 지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쁨을 나한테 자주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죽다가도 산다니까요. 여러분께서 아주 나쁜 선택을 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되거나 그리고 때로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저놈의 내가 사생결단을 내야 될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가 진짜 있는 이 상황의 진실과 그리고 내 의식이 조금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나쁜 선택을 할지도 모를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있거든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더 살다 죽을지 보겠습니다. 혹시 속상한 일이 있는지, 언짢은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드셔가지고 내 옆에 사람 왼쪽이든 오른쪽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어깨 한 2번씩만 두드려 주세요. 2번씩만. 네. 뭐 받는 사람도 이해하시고 그렇죠. 이 두드림은 제발 세상에 어떤 나쁜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좋은 선택을 위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본전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본전.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망해요? 본전 뽑으려고. 왜냐하면 요번에는 내가 분명히 이게 올라갈 거겠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왜 망해? 그리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오를 줄 알고 샀더니 그냥 확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1억 들어갔는데 그 1억 찾으려고 또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에다가도 그렇게 코인에 업비트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가지고 막 뭐 자산 상품의 여러 가지를 막 고민하면서 ETF가 어떻고 그런데 왜 인생의 내 몸뚱아리에 내 인생에는 본전 생각을 안 하냐. 내가 얼마나 지금 이제까지 지내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래가지고 뭐 집에 뭐 앞마당이 5만 평, 뒷마당은 35만 평 이런 분도 계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까지 잘 왔으니까 본전 생각이라는 부분들은 뭘까요? 내가 내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큰 돈에 들지 않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까지 마술에도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000원짜리 공예도 막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행복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쉽게 행복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1,000원이면 행복한데 뭐 1,000원 금방 벌잖아요. 그렇죠? 편의점 와서 알바 1시간만 하면 10,000원일걸? 그러니까 10배의 행복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데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함께하는 시간에 이 프로그램은 2박 4일짜리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한 3시간 정도는 돼야 뭘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만 우리 토크살롱 그리고 이 포럼의 특성상 이렇게 30분 안에 뭔가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조금 도움을 주고 이제 빨리빨리 답을 찾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두 가지만 할게요. 종이를 갖고 와서 종이를 1인당 한 장씩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없으니까 한 그룹당 우리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 3분이 여기 같이 이렇게 앉으셔서 한 모둠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6분 모둠을 하면 이렇게 6분 모둠하고 세 분이 하시면 슬퍼요. 이렇게 6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저희 안경 끼신 사장님은 이쪽으로 오셔야 6분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실까요? 바꿔드릴까요? 네. 그래서 자기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요거 이렇게 인원수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인원수만큼 나눠주시고 네, 1인당 하나씩 하고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만 오라가라 해서 죄송한데 볼펜도 안 갖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펜도 챙겨왔어요. 강원도 거. 네. 그러니까 요거 펜도 하나씩 해서 이렇게 1인당 하나씩 펜도 좀 챙겨주시면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은 이렇게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심부름을 이렇게 아주 칼같이 잘 하시네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펜은 뭐 혹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게 혼자 앉으시면 이것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좁아도 같이 앉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 네, 앞쪽에 오케이 앞에 좋습니다. 예. 의자 여기 있습니다. 의자 이쪽에 있으니까 같이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예. 자, 이건 제가 좀 쓰는 데라서 그렇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짧게 한번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샘플로 하나만 할게요. 받으신 종이를 반 접습니다. 반. 네, 반 접고 그리고 한 번 더 접고 두 번 접었어요. 두 번. 네. 이렇게 종이를 두 번 접으라 그러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접으라고 해. 엄하게 접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늘까지 살았으니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 하는 것을 탓할 게 아니야. 지금 놓고 잘 보면서 이렇게 두 번 접어요. 두 번. 접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PT에 있지만 PT에 대한 사항들을 앞에 화면에 혹시 나왔을까요? 자. 이건 이제 프로필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쭉 네, 뭐 PT가 있는 시간상 제가 한 페이지 하나만 놓고 PT를 뭐 1박 2일 해도 뭐 얼마든지 밤새 놀 수 있습니다. 밤새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제일 쉬운 거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이름 앞과 뒤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버드를 나와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대학원을 나와야지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카이스트 같은 애들 여러 죽었잖아요. 엄마가 피곤하게 한다고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때문에 비관해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꼴등들이.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의 가치를 찾는데 이름은 아시니까 이름을 쓰세요. 이름. 그리고 앞과 뒤를 채우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월이 오래 지나도록 뭐라고 다른 사람이 부름을 줬으면 부름받고 싶은 호칭이 행복한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사라고, 어떤 사람은 선생, 어떤 사람은 사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결혼 전에는 아가씨였다가 그 다음에 결혼했더니 누구 엄마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애들 키우면 괜찮을까 그랬더니 누구 할머니래. 그러니까 평생 자기 인생은 없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됐든 대표가 됐든 소장이 됐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나하고 딱 맞거나 내가 들었을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름 쓰고 뒤에다 채우세요. 저는 김인식 교수. 요게 이제 좋아요. 김인식 교수. 교수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자녀분들하고 해도 좋아요. 이름 쓰고 이름 끝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앞뒤 그 옆에 중간에 뭐냐면 이해가 좀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름 끄트머리에다가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름 뒤에다 했더니 뒤집어가지고 쓰는 일이 이렇게 생기는. 괜찮아요. 한 번 인생의 기회가 있어요. 그 종이를 그대로 뒤집으면 새 거가 돼요. 요거 다시 오케이. 자, 이름 적고 이름 끝에 적으셨죠? 앞장에다가 적을 것. 여기서 딱 이렇게 했어요. 잘하셨어요. 적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보면 요 앞에 있는 길다방 있어요. 가게 되면 김 사장님 그럼 7명이 일어나. 다 사장이래. 그런데 이름 끝에 했죠. 그러면 이름 앞에 거 중요해요. 이름 앞에 거는 어렸을 때는 별명이라고 하고 좀 더 시간 지나서 배운 사람은 닉네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땡땡땡 이꼴. 저는 처음에는 잔디와 소풍이었어요.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황금입술이라는 이름을 3, 4년 전에 고객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앞에 닉네임 하는 거죠. 보통 보면 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허당 누구, 뭐 달인 김병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요게 앞에 숙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생에 자기가 뭐냐면 주민등록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자, 여기까지 적으셨네? 네. 야, 이걸 금방금방 적으시는군요. 자, 적었으면 적은 팀 그 인원끼리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짧게. 1인당 10초 동안, 저는 황금입술 김인식입니다. 교수라고 불러주면 엄청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10초 정도 이내로 하셨죠? 이제 순서는 여기 그룹에 한 팀, 두 팀, 세 팀 중에서, 팀 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 인원이 많아서 우리 그 원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올까요? 네, 원장님, 여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네, 네. 네, 여기 의자 하나 놔드릴게요. 네. 아이고, 치우겠습니다. 여기 밥 밑에다가. 네. 여기 보니까 나중에. 여기 드릴게요. 네네. 됐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기준점. 전체 있는 인원 중에서 제일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아셨죠? 네, 자, 준비하고, 자, 시작하세요. 네, 시작. 준비하고, 자, 시작. 네, 이름하고, 네. 저 안 됩니다. 인물 돼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얼른 훅 돌아가서 하세요. 잠시만요. 자,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네. 여기 그룹이에요. 여기 테이블이 한 채 그룹, 여기도 테이블이 한 그룹, 여기도 한 그룹이에요. 그룹 전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주고받고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하면 전체가 다 듣습니다. 아셨죠? 자, 잠시만요. 우리 그쪽 팀도 들으세요. 이렇게 한 팀이니까 같이 이렇게 듣고 하겠습니다. 시간상 1분 될 테니까 1분 안에 쫙 다 소개해 주세요. 자, 1분 안에 소개. 여기도. 네. 레이저다 저자 작가이고요. 음악 감독 활동 청해 임성수 교수입니다. 전 청암 명강사 자기가 하고 싶은 멘트 이거 앞에다가 초에 붙여요. 뒤에는 김조원 얘기. 아니 그럼 상관없어요. 자기 소개를 어떻게 불러주면 좋은 기분 좋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은 아니고 네네.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셀렉티브카스의 김소연 회장님. 네, 오케이. 됐습니다. 끝. 네. 자, 지금 이제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체가 다 돌아가지 못한 것은 앞사람이 내 인생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요거. 자, 다음 합니다. 자, 받은 종이 뒤쪽에 비어있죠? 성함 쓰고, 자, 보세요.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곳에 여기처럼 4개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다른 데서 갖고 온 샘플이에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다가 단어를 4개를 적습니다. 잠시만요. 공부도 못하는데 떠들기까지 해요. 저기 이쪽은. 자, 여기를 보세요. 이쪽 팀. 네. 네. 끝났으면 때려치시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왜냐면 내가 시간을 1분 드렸으면 1분 안에 끝내야지. 우리 다음 생에 1분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뭐 1박 2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샘플로 한두 가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 프로필을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40년 교육을 놀이로 하는 부분들만 계속 이렇게 갖고 살아서 아주 심각한 분위기에 있는 그 고위 관리자들도 가서 제가 투입되면 잘 놀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놀고 싶거든요. 고도를 치고 놀든 자면서 놀든 텔레비를 보고 놀든 다 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듯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공감학습이라고 하는 그 공감학습을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은 박수를 치시는데 저는 박수 없으면 잘 안 돼서 이 붙들고 계속 흔들어 주세요. 아주 전체적으로 분위기. 근데 여기다가 단어를 4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 4개를. 단어 4개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4개를 적는 거예요. 세상에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
자, 제가 쉬운 예를, 왜냐면 아직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 교회 가면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세 개가 뭐예요? 교회가 정말 늘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역시 배우신 분은 틀리다니까. 성경책을 다 합쳐서 요약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단어 4개를 적어보면 그 적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의리 이런 걸 중요하신 기업들은 의리로 살고 열정, LG는 사랑 뭐 이렇게 다 그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다른데 가정에도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제가 고급스러운 기업 용어를 오늘은 쓰지 않습니다. 기업 전문 강사지만 그런데 단어 4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간 그렇게 원하시던 1분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분 동안 빨리 단어 4개를 다른 4개를 빨리 적었어요. 네. 보통 적으라고 하게 되면 그 20, 30대 친구들은 거의 못 적어요. 거의 못 적어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못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적긴 적는데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단골로 들어가는 게 건강 이런 거 들어가요. 진짜 남들이 보면 누가 안 늙었다 그럴까봐 꼭 거기다 그런 걸 적어요 인생에. 하고 진짜 그리고 20대에도 적으라 그러면 꼭 돈을 적어. 그만큼 삶에 있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틀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30초만 저를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ISIS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더 쉬운 말. 그럼 가미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왜냐면 나이 또래 맞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미가제. 이 황제 폐하를 위해 가지고 천황 폐하를 위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그 비행기 그 싸구려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몸으로 가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갖다가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탄을 투하시키게 되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 몸으로 가서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부터 완전히 그냥 미드웨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 편에서 보게 되면 훌륭한 조종사예요. 그쵸? 근데 그게 올바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기로 써가지고 가서 죽는 부분들이 똑같은 게 지금 ISIS잖아요. 몸에다가 폭탄 조끼를 갖다가 두르고 가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자,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애들 말 안 들으면 패야지. 애들은 말 안 들으면 패야 된다니까. 아니 싸가지가 없는데 일단은 맞으면 말을 듣는다니까. 자, 군대에서 새벽 2시에 고참이 깨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맞아야지 잠을 자지. 빨리 맞는 게 낫잖아. 12시에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9시에 맞는 게 더 낫지. 그래야 나머지 시간이라도 잘 텐데. 드라마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패도 됐잖아. 막 패도.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며. 그게 왜? 뭐가 좋아진 거예요? 세상이 물질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계몽 트라우마 있어. 계몽 얹잖아. 아주 계몽 트라우마. 근데 이제 이 사항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가 올바른 신념을 줘야 자,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났어. 이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종심이. 종심이 돈 얼마 있냐? 없대. 너 오빠한테 걸리면 너 나와서 10원에 한 대씩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골목에서 맨날 매 맞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제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거야. 나라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안 그래? 그 다음에 똑같이 살면서 사람은 항상 따뜻하게 인간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주는 어떤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금 이 종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종이에서. 이 종이에서 그 사람의 행동. 빨리 상대방의 단어를 보세요. 사랑, 행복, 건강, 가정.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가족을 위해서 따뜻하게 잘 사실까. 이게 하나 느껴지잖아요. 자, 적극성, 가족, 체력, 행복. 와우. 그 자녀들이 열심히 안 하면 혼자 내시겠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내가 정직, 성실 이런 게 막 써 있는 사람은 정직한 부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인 사람은 회계부서에다 갖다 놨어. 어떻게 될까? 아주 나이스하게 해먹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신념과 가치가 아침의 이슬이 멋지죠? 한강에 아침의 이슬이 쫙. 근데 그거를 벌이 먹어. 어떻게 돼? 꿀이 되잖아. 꽃이랑 같이. 근데 뱀이 먹었어. 어떻게?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신념과 가치를 키우는 게 우리가 전인적인 학교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학교보다 학원이 더 잘 가르치잖아요. 학원보다 인터넷이 더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신념과 가치는 언제 가르쳐 주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슴이 따뜻한 공감을 던져줄 수 있는 답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이 놀이로 시작되는 겁니다. 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애들 갖다가 체포해서 갖고 가게 되면 걔는 포로가 되는데 정말 애들끼리 잘 노는 학교가 놀이터가 되게 되면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엄청나게 하지 못해서 걔가 서울대를 못 갔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미친 듯이 놀아도 나머지 인생에서 충분히 됩니다. 저는 계속 고등학교 다닐 때도 놀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올라왔어요. 근데 나중에 박사가 됐잖아요. 왜? 나중에 지가 공부하고 싶어지니까. 나중에 지가 이게 학력 세탁을 하고 싶어질 때 되면 지가 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느낄 때 이것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그 순간에 신념과 가치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이거 시키면 못 쓴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제목이 뭐였죠? 기프트, 행복한 하루 만들기였어요. 선물 같은 하루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G는 따라하겠습니다. G, 골. 골. 이 골이 아니에요. 목표로 가는 골이에요, 골.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루를 사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 골이 있는 거예요, 골. 그 골이 여기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겁니다. 아이덴티티가 같지만 사랑, 행복, 건강,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굴 살아? 열정, 섬김, 배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골이라니까. 그래서 부산도 가고 이디오피아도 가는 게 내 인생의 사랑도 가고 내 인생의 배려도 가는 거예요. 그냥 둬도 글로 간다고. 골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백지다. 절대로 갑니다. 백지로 쓴 편지 화나. 그러니까 있는 상황에 딱 그대로 됩니다. 백지 수편은 좋아. 근데 이제 온 상황에서 골이 됐어요. 두 번째, G 다음에 뭐예요? I잖아요. I. I는 뭐예요? 아이덴티티. 나는 어디로, 누구로,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써있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죠? 청해. 푸른 바다의 청해인가요? 김성수 교수님. 이게 벌써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니까 앞에 앉으셨잖아요. 이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죽어도 누가 죽은 거야? 청해가. 만해가. 똑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청해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들이 됩니다. 답이. 이게 두 번째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기프트에서 세 번째가 F잖아요. F. 그렇죠. GIFT니까 F. F는 페이스예요. 지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뭐냐면 남들이 안 봤을 때도 맑은 웃음. 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웃어주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보니까 웃는 것은 이게 시켜서 하는 공부나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 봐도 그 사람을 다시 봐도 편안할 수 있어야 돼. 멋진 게 아이고 잘생긴 게 아니라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웃음 일발 장진 옆 사람 봐주세요. 느낌 있게. 마지막 하나. 자, T. T는 뭘까요? T. T는 타임. 그런 의미도 있지만 틀렸어요. 저랑 같지 않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다르니까. T는 턱팁이라고 합니다. AFKN 방송 안에 턱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을 하는 짧은 스트로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말을 주느냐. 요게 내 인생에서 GIFT를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조직,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부서 이걸 쭉 찾아다녀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공통점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더라. 그 네 가지가 없으면 네 가지 없는 인간이고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 있는 인간이 되는데 그 네 가지 단어를 적었고 GIFT의 골.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딱 명확하게 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자 어느 곳의 종사원이면서 지금 나라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강사이다라는 것을 내 자신의 가슴에 계속 묻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 친구 다시 보고 싶어. 저 친구 함께하고 싶어 라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거울을 보고 줄 때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죠. 네. 마지막 T는 턱팁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벌써 사람이 엄청 멋져 보이는데 입에서 막 엄청 동대문이 나오고 남대문이 나오고 막 조폭이 나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전부 다 오늘 거시기 해버리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하고 배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톡팁.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내 옆 사람이 무척이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인생에. 이분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딱 만나서 다시 못 만나는 거야.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이분이 돌아가서 계속 흐뭇하게 자식,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되죠. 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했던 말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따가 끝나고 제가 술 한잔 살게요. 이러면 이제 좋아하세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옆 사람 보시고 준비 시작. 네. 신경이 쓰여 있어서. 좋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모두 있다고 아까 찍었는데 쇼트.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또 양손 앞으로 박수 3번씩. 자, 저랑 뭐 진짜 한 2-3시간 같이 놀면 여러분이 가실 때 막 그 평상시에 최근 며칠 동안 있지 않았던 그런 행복을 붐업을 딱 하면서 갈 수 있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 내라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세요.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누구랑 여행을 가면 행복할까라고 설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가면 좋을까 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자, 누구 있을까요?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친구. 또 친구. 혼자. 그렇군요. 네. 가서 만날래요. 가서. 그래. 아니 혼자 가서 만난다는 거는 옛날에 나이트에서나 있던 얘기인데. 또. 김인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 받아야 돼, 선물. 야, 진짜. 선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1번은 꽝이야. 네, 좋습니다. 네, 요거. 다시 없는 인연이라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시와 여러 가지 시가 적혀 있는 엽서입니다. 네, 선물. 오늘 저의 그 신금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장 연배가 높으신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이보 교수님. 네, 85살이니까. 몇 살 안 되셨는데. 왜냐면 이 연세가 드신 분만 알아요. 요게 그 최동욱의 3시의 다이어리라고 이분이 예전에 있어 완전 뭐 주옥과 같은 분이 이분이 직접 CD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셔서 몇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옛 추억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챙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라도 나와야 네.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그래 2번 옆에. 그렇군요. 이게 속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여행을 같이 하고 싶대요. 네. 그러니까, 차 있고, 돈 있고, 길 많이 알고, 정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 부지런하고, 하고, 재미있는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놈하고는 여행을 가고 싶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분명히 한 명 해당된다니까. 같이 여행 안 가고 싶은 사람.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여행 같이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음식을 갖다 주면 뭘 먹어도 투덜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짜증이 나나 몰라. 여기 딱 데리고 가면 이 집도 싫대. 여기 갔더니 그 집도 싫대. 그럼 넌 도대체 뭐 먹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는 상황에 여행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그 범주 내에 내가 그 안에 해당이 되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치 있는 시간 안에서 뭔가 답을 찾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토크살롱에서 두세 시간 정도를 함께 지내는데,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 오늘 토크살롱 그때 어땠어? 이보 교수, 김식 교수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느낌 안에서 인생의 열정도 배우고, 그리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와 학습을 좀 약간은 이해한 것 같아. 이런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오늘 우리는 기억이 아닌 추억의 한 장르를 만드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그러니까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선물이고, 내가 늘 항상 네 가지 있는 인간이 되어서 골, 아이덴티티, 페이스, 그리고 턱팁, 이 네 가지를 늘 장착을 하고 있으면 누굴 만나도 공부를 해도 또 함께 사는 그런 부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주섬주섬 챙겨갖고 왔지만 이거 다 주고 두면 이제 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여기까지만 드리는 거로 하고, 이제 한 분만, 두 분만 오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서 무척 행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팀에서 한 분만. 자, 오늘 이 시간 어땠는가? 네, 누가? 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아니, 저는 우리 김식 교수를 안 지가 15년 넘죠. 근데 제가 방송 기자님 때 저는 사실은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사 CS크 강사로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아주 못 뵈고 제가 또 신림에서 잘 알거든요. 원주에 제가 옛날에 근무해가지고 감독 죄송해. 오늘 오랜만에 뵈서 감사하고, 옛날에 와인 사실 전문 강사분이었어요. 와인 이야기도 교양을 주신데,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너무 잠깐 30분이지만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느낌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쪽 팀에서는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는 놀다가 공대과에 나와가지고 뭐 박사 되셨다는 그 부분이 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저는 고졸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뭐 후회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저도 나는 매니저다 책을 썼어요.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네. 늦으면은 뭔가 깨달음이 온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메인 테이블에서도 누가 한 분이? 저는 내가 김식 교수님 강의를 수시로 듣기도 하고, 사실은 제 사부예요. 강의라고 그러면 그저 비디오 보내주고 그러면 고쳐주고 이 하셨는데, 오늘 듣고 저 양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구나 그동안에 느껴가지고 부럽습니다. 나도 다음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유익하셨나요? 네. 그러면 선물같이 큰 박수 선물 하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234회는 5월 21일 날 있고요. 5월 14일 날은 대학로 아로니아공원에서 2시부터 진행됩니다. 아니, 계세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겠고, 마치고 나서 여기서 또 술 한 잔 이렇게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떡을 좀 갖고 오실 분이 있어요. 여기 이 떡 드셨나요? 네. 신동주님 선생님이신가요? 네, 잠깐만 열어주시죠. 인사. 네, 이분이 오늘 떡을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오늘 이기 선생님께서 지도를 많이 협찬하시다. 어느 분? 그럼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분이 떡을 같이 하셨어요. 여기 우리 떡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네, 첫 사장님이시고요. 저희 박포럼에 나오시는 회원님이시고, 오늘 저희 김 교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33회 포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포럼은 끝났지만은 관객으로 참여하신
재즈 보컬리스트죠. 근데 이분도 알고 보니까 대단한 재능꾼이에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제 재즈 팝앤 재즈 보컬리스트 윤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뭐 이렇게 토크쇼라도 자주 오고요. 근데 또 공식적인 뭐 여러 행사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직업은 미술학원 원장이고요. 알파카 라마를 그리고 있는 화가입니다. 네, 네, 재즈 노래는 좀 오래 했는데 재즈로 전향한 지 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재즈는 아시겠지만 갈 길이 멀죠, 선생님, 그죠? 어려운 곡이고 어려운 그 분야고 또 제가 늦깎이 듣기 시작해서 재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뭐 저희 무대가 있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롯을 또 좀 하게 돼서 그거를 또 트롯으로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즈로 변형하는 가수는 이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씩 그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꽌도꽌도 들려드릴게요. 꽌도꽌도 제가 잘 많이 부르는 곡이고요. 이거 꽌도라는 뜻은 이제 저희 나라 말로 언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다른 어떤 그 가사는 영어인데 이제 꽌도꽌도 그 부분만 이제 이탈리아어로 하는 곡이고요. 꽌도꽌도 언제 나의 사랑을 받아줄까요? 그거에 그렇게 대상에 대한 어떤 열망에 질문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꽌도꽌도 들려드릴게요. 갑자기 또 하게 돼가지고 밤한개 할까요? 네, 밤한개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스윙이에요. 밤한개는 스윙. 여러분들이 아시는 밤한개를 스윙 재즈로. 밤한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술을 하면서 이렇게 재즈를 하시는 이분 정말로 대단한 그 노래 실력입니다.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곳에 와서 정말로 진짜 멋진 그 연주도 듣고 그리고 좋은 강연도 듣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재미도 있죠. 이분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앞으로 저와 많이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Fund the development of 3 new nuclear sites.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뉴클리어 이 핵 전기 시설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틀림없이 이제 그 기사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누르면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읽고 예를 들어서 이거만 예를 들어서 이거 스크랩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이야,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기사는 읽고 머릿속으로 다 하고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비주얼과 영상으로 이게 지금 한 12,000장이 됐어요. 하루에 평균 한 10장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12,000장이 되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오랜 예예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이렇게 이 미디어 스크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영상 편집은 앱은 뭐로 쓰시나요? 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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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인샷. 그건 네, 제가 쓰는 앱에 인샷. 저는 요즘은 이제 캡컷하고 아이무비하고 네네. 그 다음에 캔바 앱을 아시는지? 네, 캔바는 썸네일로 쓰죠. 캔바 앱을 되게 많이 써요. 예, 예. 영상을 만드는. 그 아주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저는 넓은 감각을 좋아해요. 예, 대단하시네. 저도 저랑 비슷하네, 하시네. 기타 뭐 이런 거, 예, 그러시네요. 네. 그 쉽지 않으신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올해 몇이신지요? 올해 76.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네.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76 학번이에요. 76? 저는 69. 69. 젊어 보이시네. 관리를 잘하시네. 네, 젊게 삽니다. 네, 근데 젊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유, 그럼요. 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아, 예. 그 중에 하나가 맞아요. 미디어를 읽는 겁니다. 네네, 포브스 있고. 예를 들어서 포브스 같은 경우에 네네. 업로드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다 읽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 대단하시네. 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션 디디라고 미국의 래퍼예요. 근데 얘가 성추행을 했어. 얘 관련 기사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거 다 읽으세요? 네? 이걸 다 읽으세요? 그럼요. 다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읽을 때 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목이 돼갖고 그리고 지금은 사전을 거의 안 찾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읽어요. 아유, 정말 대단하세요.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엄청나게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트렌딩 어떤 이런 세상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가 다뤄야 될 내용을 안 다루는 것까지도 이제 아는 거죠.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좋게 평가해줘서 아, 네. 제가 이 포브스를 되게 좋아해요. 포브스가 아주 분석이 잘 돼 있고 영어를 아주 고급 영어를 쓰고 그래서 이 미디어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 USA 투데이가 가장 가볍습니다. 아, 그래. 가장 가볍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프트한 뉴스 위주예요. 연예 뭐 소식이라든가
이 가벼운 뉴스 위주예요. 이 USA 투데이는 서큘레이션 발행 부수가 제일 많죠. 미국에 이제 가장 백페이퍼라고 하죠. 맥도날드 먹으면서 보는 신문. 그래서 이제 매체마다 제가 이제 얻는 정보가 이제 틀립니다. BBC는 글로벌. 글로벌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신문은 아무래도 미국 중심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이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가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꼭 보는 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디자인은 특징이 전부 뭐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 기사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의 관심을 끄는 또 여기에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 영상을 보고 이건 재밌네. 제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요. 말을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국어에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고 국어가 되니까 그거를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 갖고 남들한테 전하면 이건 상당히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일 영상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영상 좀 따서 써도 되죠? 네, 그렇죠. 그거 이제 제가 오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하나도 안 걸리게끔 제가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소스를 이제 네네네. 하면 되니까. 앞으로 뭐 서재하고 취미가 서로 비슷하니까. 네네, 그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이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보세요. 네네.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